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도 고민사연. 레볼루션님께서 고민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레볼루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우연히 유튜브에서 붕어형님이 고민상담 해주시는 걸 보고 조언을 듣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제 나이 올해 31살, 어느덧 30대가 되었네요. 마음은 20대인데 30대가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나이는 점점 먹는데 잃어놓은 게 없으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저는 원래 어린 시절부터 선천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남들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모았는데 그에 비하면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정신 차리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자 생각해도 예전만큼 열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잡생각도 많아지고 30대인데 여전히 방황을 하네요. 요즘은 힘들다, 생각보다 머릿속이 멍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네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듭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될까요? 저는 사회에 물들고 얽매여서 살기가 싫은데 점점 제 자신이 간사해지는 것 같아 뭔가 두렵습니다. 인생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레볼루션이 보안업체에서 계속 일하고 있죠? 그 근무지 옮기셨나? 레볼루션님? 제가 알기로는 님 지금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맞죠? 이분 예전에 고민사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몸이 다치는 바람에 좀 여러 가지로 많이 꼬였지. 음, 아니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일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보안업체에서 일은 계속 하고 있잖아. 요즘에도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까? 예전에 가장 최근에 고민사에 보냈던 게 1월달이거든요. 올해 1월달. 그때 보냈을 때는 그 같이 근무하신 분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장이라고요. 음, 근데 일하면서 돈 같은 거 안 모아요? 레볼루션님? 근무하시면서 월급 받는 거 일정 부분 쪼개가지고 뭐 적금 넣거나 하지 않습니까? 통장 하나 안 만들었어요? 월급 받으면 돈 모으려고. 레볼루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한 달에 월급 받으면 이것저것 다 쓰고 남은 돈 얼마씩 넣어요? 얼마 정도 저축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유가 안 된다고? 왜 여유가 안 돼요? 음? 왜 여유가 안 돼?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적다고를 볼 수 없는데 아니 밥 사 먹고 해도 그게 돈이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밥 사 먹는 거에 어쩔 수 없지. 뭐 식대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쫄쫄 굶고 일할 수는 없으니까 밥은 사 먹는다 쳐요. 치는데 뭐 그렇다고 밥을 뭐 비싼 걸 사 먹는 건 아니잖아. 네. 왜 적금을 안 들어요? 음. 왜 자신감이 없는지 알아? 답 나왔네요. 본인이 자신감이 없는 이유. 모은 돈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의 자신감은 자동차나 시계가 아니라 통장에서 나와요. 통장.
그래서 일이 힘들고 막 인생 거지같이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통장에 있는 그 잔금 보면서 그거 보면서 이제 좀 희망 가지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 님이 자신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하긴 하는데 뭔가 이것저것 돈을 쓰고 하면서 나한테 뭐 남은 것들, 그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부터 돈 모으면 돼. 돈 모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돈 아껴 쓰고 모으면 자신감 생겨요. 당연히 모은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긴 사람들이 모은 돈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부터 모으세요. 이제부터 가계부 같은 거 써가지고 모아. 보안 없이 일하면서 돈 모은 사람들 많이 있어. 대신에 사채 같은 거 부리면 안 돼. 뭐 최신형 뭐 스마트폰 바꾸고 뭐 차 구입하고 하면 돈 못 모으지.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돈을 모아야 돼. 돈을 모으면 자신감이 생겨. 돈을 모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남자 나이 30이잖아요. 20대 때는 돈이 없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게 껍데기만 번지르면 자신감이 생겨. 남자들이 20대랑 30대 다른 게 뭐냐 하면 20대는 그때는 멋부릴 나이잖아. 허세가 그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카푸어짓도 하고 뭐 돈 있으면 막 여자한테 막 지르고 막 여행도 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뒤 없이 산단 말이야. 그게 자신감이니까. 근데 30대가 되잖아. 그렇게 살면 골로 간단 말이죠. 백날 첫날 그렇게 허세짓 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돈이야 돈. 내 통장에 얼마나 있냐. 그겁니다. 겉보기에 뭐 차 비싼 거 몰고 있어 보여도 통장이 거지면 자신감 없어.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30대 남자의 자신감은 통장에서 나옵니다. 통장과 자산에서 나와. 이해가 됩니까? 레볼루션이 만약에 뭐 본인 통장에 한 5천만 원 있고 뭐 본인 명의로 집 같은 거 있으면 자신감이 없을 리가 없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만들려면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돈을 모으면 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남들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모았는데 정말 그래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보면 항상 남들은 왜 다 잘 나가? 왜 남들은 항상 나보다 앞서가요? 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여러분들 주변에 남들은 왜 하나같이 다 잘났습니까? 왜 다 잘났고 왜 항상 본인보다 앞서갑니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나랑 처지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힘든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다 잘 나가요? 내가 항상 궁금했던 겁니다. 이런 고민사양 하면. 레볼루션이 제가 팩폭을 할게요. 팩폭을. 님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님 주변 사람들이 가장 잘 나가는 사람만 자꾸 의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다 잘 나기만 합니까? 우리 지금같이 시국엔 잘 나가기 힘든데. 그냥 만약에 님 비슷한 또래 애들이 10명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잘난 친구 걔만 쳐다보는 거야. 고만고만하거나 아니면 지금 나이 먹어서 제대로 뭐 직장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안 보고요. 그런 사람들 아예 제외시키고 그 비슷한 나이 또래 중에 가장 잘나고 가장 성실한 사람 그것만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도대체 누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모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말이 안 돼 이게. 일단 님 나이 때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가 없어. 님 나이에 본인 능력으로 집 사고 차 사는 거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데 다녀도.
뭐 대출 받아가지고 연끌해가지고 할 수 있어도 그 엄연히 자기 집이 아니야. 그럼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임 31입니다. 31가 남자가 돈 얼마나 있을 것 같아. 그게 과연 본인 능력이 잘 나가지고 본인이 막 엄청 대단해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진짜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레볼루션이? 실제로 봤어요? 그 사람 집, 그 뭐, 부동산, 그 토지장 봐가지고 그 사람 명의라고 적혀 있는 거 봤어요? 차도 그 사람 명의라는 거 봤어? 그게 본인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라이브로 지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면 본인 집이라 해놓고 알고 보니까 월세생활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SNS상으로 그냥 아파트 같은 사진 찍혀 있고 차 사진 찍혀 있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아 얘는 이 나이에 집도 사고 차도 샀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잘 알지도 못하잖아 확실하게. 제대로 확인도 안 됐잖아요. 확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집도 사고 차도 샀는지 얘기할 수 있어. 안 그래요? 그 님이 제대로 알고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 모르고 판단하는 거야? 잘 모르고 판단하는 거야. 대부분 보면 그 젊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왜 남들 뭐 잘 나간다, 남들 주변에 막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산다.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SNS만 보고 판단한다면 사진 몇 장만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실제로 가가지고 자기 집인지 자기 차인지 뭐 만나봤다거나 확인하진 않으면서 그 SNS에 사진 몇 장 올려가지고 내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어. 그 남들 얘기 그 자주 하는 사람 치고 SNS 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레볼루션님이 근무할 때 습관적으로 SNS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들락날락거린다는 거예요. 거기 사진 몇 장 보면서 막 아파트 같은데 이제 막 찍혀 있고 막 차도 막 이제 좋은 차, BMW나 뭐 벤츠가 찍혀 있으니까 와, 얘 성공했나 보다. 얘는 잘 나가나 보네. 얘는 그래도 많이 성장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진 몇 장 가지고. 그게 자기 집이 아닐 수도 있고 자기 차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냥 그 집안에 사진 찍으면 다 내 집이 되고 차 안에 사진 찍으면 내 차가 되는 거야? 그게 손님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끌해가지고 그냥 오라이브 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오라이브 해가지고 지는 걸 수도 있잖아. 사진 몇 장 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면 안 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보통 내가 보안업체 일해봤잖아요. 보안업체 일하는 사람들이 할 거 없으니까 맨날 뭐 하냐. 맨날 스마트폰으로 SNS 엄청 많이 해요. 중독 수준이야, 중독 수준. 왜냐하면 앉아있다 보니까 할 게 없잖아. 스마트 맨날 쥐고 살아요, 쥐고. 그래서 맨날 SNS 본단 말이야. 남들 어떻게 사는지 본단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모았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 어떻게 개인의 능력으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지방에 집이 안 비쌉니까? 집이 엄청 비쌉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친구들이 뭐 사업을 뭐 잘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좋은 데 들어갔겠습니까? 뭐 삼성 같은 데 들어가도 집 바로 못 사요. 못 산단 말이야.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했는데 돈 많이 모았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집 사는데 돈 엄청 많이 나가요. 차 사는데 돈 나가죠. 결혼하는데 돈 나가는데 돈을 어떻게 많이 모읍니까? 다 돈 나가는데 돈 나가는 그 천지에 어떻게 돈을 많이 모아?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레볼루션님. 이 본인이 적어서 나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했는데 돈을 어떻게 많이 모으죠? 나갈 때가 이렇게 많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집 사는 사람들 중에 집을 현찰로 일시불로 집을 사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차도 일시불로 그냥 바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결혼하는데 돈 적게 듭니까? 많이 듭니까? 많이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을 사더라도 어? 한 3, 4억 대출 받아가 사겠지. 차도 일시불이 아니라 선수금은 한 4, 500 내고 나머지는 그냥 할부로 돌리겠죠. 안 그래요? 그러면 집을 만약에 대출 받아 사고 차도 대출 받았으면 매달 나가는 돈이 한 2, 300 됩니다. 한 300만 원 될 거야. 거기다 생활비까지 하잖아. 그럼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부부끼리 합쳐가지고 월천 이상 벌지 않는 이상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하는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다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팩트로 얘기할게. 여러분 주변에 돈을 많이 모았는지 안 모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돈을 많이 모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뭐 자산 상태 같은 거 다 일일이 여과 없이 얘기합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개인적인 건데.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하더라도 개개인의 자산상 얘기 안 합니다.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내 전재산 얼마 가지고 있는지, 저축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얘기 안 해. 그래서 몰라. 돈을 모았는지 안 모았는지. 그리고 이거 봐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했다. 오히려 돈 나갈 때가 더 많죠. 객관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집을 그냥 일시불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양도받아서 누가 있습니까? 다 대출 엄청 받아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지원 좀 받고 나머지는 대출로 다 돌려가지고 매달 이자까지 해가지고 나간 돈이 200만 원 이상. 차도 만약에 일시불 안 샀으면 할부로 돌렸으면 캐피탈 껴가지고 매달 나가는 돈 50만 원, 기름값 한 2, 30만 원, 세금까지 하면 이 두 개만 합쳐서 300이야. 300만 원 나간다니까. 숨만 쉬어도 300만 원 나간다니까. 거기다가 아파트 생활하면 집도 샀으니까 당연히 아파트겠네. 아파트는 뭐 공짜로 생활합니까? 관리비 들잖아요. 관리비. 레볼루션이 아파트 관리비 들잖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만 원, 20만 원. 아파트 살면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까? 생활비 들잖아.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생필품 살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 하려면 돈을 많이 모으려 모을 수가 없어.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돈을 많이 모은 사람도 있겠지만 못 모읍니다. 집을 산 사람도 못 모아요. 현상 유지밖에 못합니다. 레볼루션님. 아까 얘기했잖아. 부부끼리 합쳐가지고 월소득이 세금 떼고 1000만 원 이상 안 되면 한 800 이상 안 되면 못 모아요. 특히 저렇게 집을 영끌애가 대출받아 샀으면요. 한 500 벌잖아. 그러면 저기 대출금 생활비로 다 나가. 거기다 애까지 태어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제대로 뭔가 현실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어리석은 판단. 레볼루션님이 뭐 모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현실 인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뭘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왜 판단해야 말입니다. 그때 SNS에 사진 몇 장만 가지고 본인이 생각해도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남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남들 주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백날 보고 있어도 나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보니까 주야간 근무하면서 좀 무료하니까 스마트폰 쓰는 거 나는 이해합니다. 예. 저도 저희 해봤잖아요. 저희를 하다 보면 대기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무하고 심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쥐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니까 앉아가지고 스마트 맨날 끄적끄적 거리겠지. 시간은 때워야 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SNS 보지 마. 이럴 것 같으면 본인 이런 마음 먹을 것 같으면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 거기 SNS 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글 몇 자하고 사진밖에 없잖아. 근데 사진 몇 장과 글 몇 개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맨날 보고 있어도 뭐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난 솔직히 이 생각 들어요. 본인이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이 봤으면, 얼마나 자주 봤으면, 오늘도 봤겠죠. 오늘 또 수시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뒤적거리면서 일일이 다 클릭을 했겠지. 그거 아셔야 돼. SNS상에 정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된 건 몰라요. 잘된 거. 자신의 치부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리고 아니면 없는 사실을 지어서 이제 올린다거나 과장을 한다거나 조작을 한다거나. 예, 그렇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NSN은 뭡니까? SNS는 아는데 NSN은 뭐죠, 만만님? 예. 아무튼 보지 마세요. 본인이 이럴 것 같으면 보지 마. 안 보는 게 도움됩니다. 님이 30대잖아. 내가 설명해 줄게. 먼저 30대를 맞이한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30대면 내 인생에 집중하는 거야. 내 인생에. 어.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안 가져도 돼요. 내 인생만 신경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결혼을 하건 뭐 집을 사건 이혼을 하건 내 알 바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만 똑바로 살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인생에 더 집중을 하는 거야. 왜냐, 20대 때는 그래도 친구들도 자주 보고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30대가 되면 각자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지고 해가지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잘 만나지도 않아. 그러면 각자 인생에 신경 안 쓰게 돼요. 내 인생에만 집중하게 돼. 그러니까 님도 본인 인생에 집중하면 돼. 본인 일하는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남들 어떻게 사는지, 주변 사람들 뭐 하면 사는지, 그 사진 몇 장 이렇게 자꾸 확인하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얘기하고는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저는 사회에 물들고 얽매여서 살기가 싫은데 점점 제 자신이 간사해진 거 두렵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자꾸 남의 인생 보는 거. 남의 인생, 내 인생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하는 거. 잘못된 판단을 나 말고 다 잘 나가는구나, 나 말고 다 능력이 좋구나. 그게 아니라 비슷해. 음? 비슷한데 사람들이 SNS 상으로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나오거나 좋은 것만 올리고 아니면 과장을 해서 올려요. 과장을 해서. 그래서 SNS에 그 나온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내가 그걸로 자존감이 깎일 것 같으면 애초에 안 보는 게 좋아. 레볼루션 지금 굉장히 깎여 나갔잖아요. 이걸 너무 자주 봐가지고. 그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님 같은 사람 아예 여기 발도 안 담그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우리 레볼루션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이미 지나간 거는. 지금부터 잘해야 돼, 지금부터. 음. 제가 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미 지나간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가 중요해. 앞으로 내가 일 열심히 하면서 성실히 하면서 좀 월급 많지 않지만 그 월급에서 딱 필요한 것만 쓰고 조금씩 통장에 잔고를 채워 나가면 돼.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통장이 이렇게 좀 쌓이면서 내 돈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 보면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행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거, 성장하는 거, 버텨나가는 거.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가 뭐 부자거나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 분의 행복을 맛봐야 돼. 레볼루션이 제가 뭐 이미 젊은 시절에 나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는 걸 저도 알잖아요. 아는데 그 남들 생각보다 잘 나간 사람 별로 없어요. 레볼루션이. SNS가 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사람들한테 뭔가 착각 현상을 일으키게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나랑 별반 차이가 없고 나보다 대단하지도 않고 능력이 출중하지도 않은데 사진 몇 장 가지고 그 사람을 굉장히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포장을 시킬 수 있어요. 별거 아닌 사람을,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을 굉장히 뭔가 능력 좋은 사람 포장이 가능한 게 SNS. 그러니까 SNS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은 SNS 안 합니다. 그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무슨 SNS를 해. 레볼루션 아셔야 돼.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은 SNS를 안 해요. 왜냐? 내 신분이 노출되는 걸 꺼리기 때문에. 안 그래요? 꼭 지분 없는 사람들이 껍데기 딱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소핀 강증들이 SS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사진 잘 나가는 거 아니면 외제차 같은 거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차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성공했구나. 아, 능력 좋구나. 이렇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레볼루션님. 그게 먹히니까 SNS에 그런 사진 올리는 거야. 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순진하게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 사는 거 별반 차이 없어. 월급쟁이면 비슷합니다. 월급쟁이 살면. 그리고 요 하나 얘기할게. 여기 보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했다. 그럼 이 사람들 행복할 것 같아요? 집 사고 차 사고 결혼도 했으니까 이 사람 행복하겠네. 그게 아니야. 맨날 돈 때문에 싸워. 영끌했잖아요. 영끌해서 뭐 아파트 사고 차 샀잖아.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남는 돈이 없어. 맨날 마이너스야. 이 사람들 혹시나 그렇게 영끌해서 사잖아. 그 하우스보 살잖아. 그럼 나중에 금리 올려버리면 절단 납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 뭣도 모르고 영끌해가지고 어떻게 샀는데 금리 오르고 집값 내려봐. 그럼 맨날 싸워. 돈 때문에. 누가 여기 들어오자고 했냐고. 그런 부부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면 다 행복하고 다 깨가 쏟아질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이혼율은 왜 그렇게 높은 거죠? 우리나라 이혼율은 왜 그렇게 높은 거야? 이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속 알맹이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그냥 껍데기만 보이는 거하고 속 알맹이는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 알맹이를 안 보여줘. 절대 안 보여줘. 껍데기만 보여줘. 껍데기만 최대한 근사하게 삐까뻔쩍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당연히 잘 나가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볼루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돈 버는 거 있으면 돈 좀 모으시고 본인 인생에서 좀 도움되는 것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레볼루션이 그렇게 삽시다. 앞으로 그 남들 신경 쓰지 말고 SNS 계정 있으면 그냥 탈퇴하세요. 어플 지우고. 그 님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된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다 지우시고 본인 인생에만 신경 쓰세요. 그게 본인한테 정답입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